그 CEO가 답이 왔어요. 그분이 보냈는데 자기네들은 이 한국에 관해서는 전혀 at all 전혀 그 공공 민간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같이 좀 해주세요. 미리 말을 좀 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규정 기자 뭔가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3초간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좀 궁색해 보여요. 이 국면에서 그러니까 친검 기자가 봤을 때도 검찰이 궁색해 보일 정도면 그러니까 이미 제출이라는 말을 여기다 갖다 붙일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자.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가 없어.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가짜뉴스 팩트의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반갑습니다. 저는 대리기 진행을 맡은 김기화 기자입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이 방송 얘들 그래도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 기자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네, 저는 영등포의 평화를 바라는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두 요정. 어디 아니 그냥 영등포 요정 가려고요. 영요 좋아요. 한과 요정 원하시는 야, 이 와줘야지 바로. 그림이었네. 아 진짜. 언급 안 언급하죠. 하려고. 안 병수야 하려고. 선배 니즈를 모르는구나. 자, 오늘로써 이 강릉 강릉. 한과 요정으로 거듭나겠다. 자, 정 기자. 우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한과 요정이죠? 아 꽁다리 보셨을 텐데. 안 보신 분들은 안 야, 보신 이제 분들은 방송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콩다리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 기자. 네, 안녕하세요. 팩트체크팀 목미 얼더미 오규정입니다. 오구정 기자 이번에 팩트체크 재밌는 거 했더라고. 아, 예. 네. 하지만 조금 뒤에 더 재밌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본인의 근황 진짜 이거는 책임지고 진짜 재밌다. 배꼽 빠진다.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요? 아, 그런 근황 있으신 분 본인 있어요? 없어요.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좋다니까.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이 오규정 기자의 가짜뉴스 인터넷발 카더라의 팩트를 체크해드리는 이 뉴스 몇 번 하는 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팩트체크 K팀이 14일에 보도한 기사인데요. 리포트 내용은 서울 도심 집값 상승률이 세계 1위라고? 실화입니까? 요런 내용인데 요 내용이 왜 나왔냐면 그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이 지난 13일에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이 44%로 전 세계 1위다. 국가 도시 통계 비교 사이트 넘베오의 발표에 따르면 도심 아파트 값이 뉴욕보다 비싼 세계 4위다. 홍콩, 싱가포르, 런던, 서울이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 발언을 왜 했냐? 이거 김 의원이 본인이 이제 취재한 건 아니고 네. 조선일보를 인용한 겁니다. 네. 근데 이 기사 제목이 44% 뛴 서울 도심 집값 글로벌 도시 상승률 1위라는 기사였어요. 자, 그래서 요 기사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보도가 되고 정치인이 받고 한번 받고 네, 그래서 한번 확산되고. 감아주고 요걸로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걸로 한 번 더 확산되는 맞아요. 요런 기사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44% 뛰었다라는 것 자체를 팩트 체크를 한 건 아니고 그렇죠. 이 44%가 맞냐 얼마나 올렸냐 이거는 정말 며느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할 수는 없는데 이게 평소에 제가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너무 이슈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 그 기관마다 이 부동산값 상승률 내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편차가 되게 커요. 그것도. 그래서 그러면 뭐가 맞을까 이런 궁금증을 계속 갖고 있던 찰나에 44%라는
또 다른 어떤 숫자,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상승률은 글로벌 전 세계에서 1위다. 뭐 이런 이제 좀 자극적인 그런 기사가 나와서 이거의 출처를 들여다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 기사에서는 지난 3년간 이 서울 도심 아파트 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세계에서. 그래서 44% 넘게 올랐고 가격 자체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비싸다는 기사였어요. 네. 요 숫자 사실입니까? 이 내용은 사실 몰라요. 모른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네, 알 수 없지만 뭔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고민은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포인트를 잡은 게 이 기사가 넘베오 발표 기준에 따르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저는 넘베오라는 사이트를 처음 들었는데 뭐 하는 사이트인가요? 이거? 이게 넘베오라는 사이트가 체감 경기, 그러니까 국가별 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살 때 드는 돈이 얼마 정도면 여기에 살 수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체감 물가를 조사하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그게 국가마다 쫙 나와 있으니까 비교하기도 쉽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민간이나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입력하는 느끼는 체감 물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걸 조사하는 사이트다. 체감 물가. 그냥 뭐 행복 지수 뭐 이런 거네요. 지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조금 내용들이 되게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그 내용들이 예를 들면 뭐 슈퍼마켓에서 파는 1kg의 오렌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리바이스 청바지 가격이라든지 우리 실생활에서 맥도날드에서 그냥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세트를 먹었을 때 그 나라 돈으로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빅맥 뭐 지수 이런 뭐 그런 거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만들어졌는데 네. 그 세르비아 출신의 구글에서 일했던 엔지니어가 이거를 사이트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뭐 얘기만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그럴싸하거든요. 뭐 이런저런 되게 다양한 내용이 그날 경기 상황을 좀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네이버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강병수 기자가 WJDD 팀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WJDT님께서 넘베오 처음 들어봄. 그니까 나무위키 같은 거네. 조선일보 기자님, 대학교 수업만 가도 젖단자를 통계랍시고 인용하면 바로 F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위키, 그러니까 이른바 위키류라는 게 이제 그 유저들이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이제 이거를 이제 업로드도 하고 이제 그걸 또 거기서 또 이제 검사도 하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쌓아가는 어떤 지식의 어떤 창고, 뭐 아니면 뭐 집단지성,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나무위키. 근데 이제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도 이제 나무위키 작성해주는 분이 계신데 정말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요. 네. 그런데 인사를 타이밍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나무위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이게 공신력 있는 어떤 그런 통계나 어떤 자료가 보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나무위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늘 이제 외부 링크를 많이 걸어놓죠. 기사를. 실제로 언론사 뭐나 아니면 통계청 자료 같은 걸 걸어놔요. 이렇게 외부 링크로. 근데 자, 넘베오라는 사이트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과연 신뢰가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이용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 정보를 물가를 입력하는 방식이 저의 신원이나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가 일단 없어요. 그냥 누구나 입력할 수 있어요. 정말 경제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도 뭐 초등학생, 중학생도 그냥 입력할 수 있게 로그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국가를 제가 그 임의로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입력값도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뭐 레스토랑, 그러니까 식당에서 그 1인분의 밥을 먹었을 때 얼마가 드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있는데 비싼 밥을 먹는 사람들은 뭐 강남이나 이런 데서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점심값이 비쌀 거고 싼 밥집이나 이런 데를 평소에 이용하시는 사람들은 한 5,000원이면 먹을 수 있다, 6,000원이면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바이어스라고 하잖아요. 바이어스. 이 뭐 편향이라고 하나? 이 치우침. 이 바이어스가 가장 많이 생길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밖에 조사를 못한다는 게 제일 맞아요. 문제예요. 네. 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거를 잘 입력하기 쉬운 환경에 사는 나 국가나 도시 사람들의 어떤 그 선호나 그 사람들의 상황이 더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로 돼 있죠.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가 더 친숙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그렇죠. 접근성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그런 거를 보정하려고 넘베오라는 뭐 회사겠죠. 이 회사 사이트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은 뭐 이게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약간 넘베오 그거 그냥 위키피디아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선일보에서도 이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걸 약간 좀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네. 그래야 자신의 기사가 그 더 이제 신뢰도가 높아질 테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설명을 했냐면 2009년에 설립된 넘베오는 생활물가, 교통, 환경, 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국가, 도시별로 비교할 수 있게 제공한다. 각종 공공, 민간 통계와 이용자들이 입력한 정보를 종합해서 자료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공공, 민간 통계까지 다 뭐 이렇게 땡겼다면은 뭐 믿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통계를 내는지 이거를 찾아봤어요. 메소돌로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 통계를 어떻게 뽑는다는 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에서 상위 25%의 값과 하위 25%의 값을 날린대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 그 조선일보에서 썼던 것처럼 각 국가에서 나오는 어떤 그 권위 있는 통계, 권위 있는 통계를 1년에 2번, twice a year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선일보가 쓴 게 사실이겠죠. 그럼 제가 궁금해지는 건 우리나라에 어떤 통계를 여기다 대입할까? 그래서 물어봤죠. 어떤 데이터를 쓰냐? 그랬더니 다 메일이 왔는데 아, 메일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네. 직접. 네. 그러니까 뭐 전화를 너무 답답해서 전화하고 싶었는데 전화번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메일로 보냈는데 그 CEO가 답이 왔어요. 저 몰랐는데 CEO인지 몰랐는데 CEO가 답을 해서 대들께서 얘기하고 있어. 아니, 그 글로벌. CEO가 직접 네. 보냈더라고요. 이름을 보니까 그 사람이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구나라고. 구글에서 일하던 분. 네, 구글에서 네, 일하던 네, 그분, 네. 파운더. 세르비아 사람. 세르비아 그분이 보냈는데 자기네들은 이 한국에 관해서는 전혀 at all 전혀 그 공공 민간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황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통계의 오류를 보완한다는 이 메소돌로지가 그쵸, 이게 그냥 말뿐인 있어야지. 거였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인용하면 안 되는 자료. 신뢰가 완전 떨어졌죠. 그럼 조선일보가 이렇게 쓴 게 약간 우스워진 거네요. 조선일보는 네. 지금 네. 한국도 이렇게 당연히 공공 민간 통계를 땡겨서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에 썼는데 네. 틀린 거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어요. 뭐가 또 있어? 뭐냐면 제가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입력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 걸로 해가지고 입력을 해보는 과정에서 막 문항을 넘어가다 보니까 드디어 그 문제의 문항이 뜨는 거예요. 바이 아파트먼트를 하는데 드는 돈을 입력하라. 근데 그 입력하는 게 두 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시티 센터. 도심. 도심이냐? 도심이냐. 그다음에 아웃사이드 오브 시티 센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도심, 하나는 도심 바깥 지역, 그러니까 도심 외곽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심과 비도심인데 저는 영등포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등포가 도심이냐? 우리 집 값은 도심이요, 비도심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치. 어디까지 도심이고 어디까지 비도심인가? 근데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걔네들이 밝히고 있진 않지만 아마도 뉴욕은 맨하튼일 것으로 추정되고 한국은 강남일 걸로 추정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강남만 도심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타임스퀘어도 있잖아 우리. 영등포에 타임스퀘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도 있고 여의도도 있고. 금융지구잖아.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메일을 보낼 때 그걸 하나 더 물어봤어요. 도심과 비도심을 너네는 어떻게 나누고 있냐? 그랬더니 그거는 더 대답이 놀라웠어요. 뭐? 도심과 비도심을 자기네들은 나누고 있지 않대요. 이게 뭐야? 도심과 비도심을 구분해서 쓰라고 칸이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 도심과 비도심을 나누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는 이유는 그렇게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심과 비도심을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럼 하고 유저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알아서 거야? 판단하라는 뭐야, 거야. 그게?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보냈어요. There is some margin on the error on this side.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에러의 여지가 있어. 자기들도 CEO가. 자기네가 네. 하는 문항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네. 네.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하여튼 근데 뭐 이렇게 종합하면 신문 한 통계로 거예요. 인용하면 안 되는 자료. 이게 그럼 그 다른 외신에서도 이 넘베오를 인용하긴 쓰는- 해요. 어. 근데 이게 주로 보면은 영미권이고 뭐 영어로 된 사이트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이거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구만. 한국에서는 이용하면. 제가 이거를 인용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그 애뉴얼 리포트라고 연도별로 그 서울에 대한 물가가 이렇게 얘네들이 조사한 거 통계가 쫙 나오는 리포트가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너무 이상한 게 많은 거예요. 왜? 예를 들면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통계는 계속 떨어져.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맥도날드 가격이 떨어져? 세트 가격이 자꾸 떨어져. 아, 그렇지. 막 빈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이런 거예요. 카메라에 보여줘. 카메라.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되고 있겠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래프가 가다가 툭 끊겨. 왜 끊겨?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빈칸으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신뢰할 만큼의 표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청바지 가격도 2012년에는 11만 6천 원이었거든요. 네. 리바이스 같은 모델이. 음. 근데 2019년에는 7만 원으로 떨어져요. 뭐 그러니까 물가가 다 싸져요. 물가가 싸지는데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지금 집값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네, 가격. 아파트 값. 아파트 값이 평당 아파트 가격이 2012년에서 2013년에 평당이 아니고 제곱미터당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떨어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좋다, 살기 좋다. 2015년에서 2016년 때도 또 2천만 원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우리 시장 상황이랑은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엉망이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집값 통계를 얘기할 때 더군다나 되게 민감한 이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좀 허술한 데이터를 써서 44%뭐 세계 1위 이렇게 한다는 게 맞는지 이런 맞는지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구만. 네. 저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언론들이 우리나라 상황을 얘기할 때 넘베오 이거 인용하면 진짜 개판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네. 근데 이런 거를 기사를 쓰고 이게 우리나라 그래도 꽤 규모 있다는 신문에서 이걸 쓰고 이거를 국회의원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그냥 스피커 국회의원이 아니고 정책위 정책위의장이죠. 근데 되게 천극이에요. 진짜 천국이다. 네. 천국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 넘베오 사람들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넘베오 사람들 보면 우리 거 그런 거 아닌데. 아닌데. CEO 막 놀래가지고 막. 근데 이제 우리 입맛에 그 자기들 논조에 맞는 것만 땡겨서 쓰니까 문제인데 하여튼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언론과 정치인의 수준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반성의 시간을 한번 가져. 삐지 준비됐나요? 그냥 할까요? 일단 뭐지? 반성의 시간을 한번. 삐지 된답니다. 네. 근데 뭐 우리도 같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본인만 반성하면 되는 거야? 저만 반성하면 되는데 같이 좀 해주세요. 미리 말을 좀 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규정 기자 뭔가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니까 원래 뭐지 KBS 기자를 잘못하면 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 때문에 네. 다 같이 우리 3초간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성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네. 일단 반성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 진짜 제가 너무너무 반성했는데요. 뭐냐면 이 넘베오라는 사이트를 제가 이거 기사 쓸 때 저 처음 들어가 봤어요. 넘베오라는 사이트가 뭔지도 몰랐고. 근데 여기 녹화 준비한다고 이 기사를 제 원 기사를 이제 포털에서 찾으려고 오규정 넘베오를 검색했는데 제가 예전에 넘베오를 인용해서 썼더라고 그 기사를.
아, 볼 수 있지. 한참 전에 썼으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 마. 나를 그치. 빨리 비판해줘. 그렇지. 그러니까 저를 비판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경제부에 처음 갔을 때 그 경제 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부 출입했던 건 아니었고 그때 뭐 경제 잘 모르고 이랬는데 글로벌 경제 파트를 맡았어요. 그래서 외신에서 그런 거 쓰면은 그거 받아서 이제 기사 써가지고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뭐 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집값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넘베오라는 통계를 제가 썼더라고.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외신을 받았었기 때문에 넘베오라는 사이트에 생전 처음 들어가 본 거예요. 그 이 이름도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이걸 썼을 거라고.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반성할 건 아니었네. 아 그래 저만 하면 됐네요. 그런데 요런 댓글이 있어요. 네이버에 요 잉스님 댓글 정렬 기자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잉스 땡땡땡님이 1위든 아니든 엄청나게 오른 건 맞지 않냐? 아 1위만 아니면 별 문제 없다 이거냐? 이런 기사까지 써서 정부를 감싸는 건 뭐냐? 기자 양반아 돈 먹었냐? 돈 먹었습니까? 돈인데 누가 주지? 이러면 청와대 누구한테 주나? 먹어요? 아니 근데 이런 말은 경청할 부분이 그렇죠. 있죠. 아니, 맞는 말이죠. 네. 자, 네, 그래서 맞아요. 돈 먹은 건 아니죠. 아 네 안 그러니까 먹었습니다. 누가 주겠어요? 근데 이제 또 비슷한 그 아까 오규정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런 댓글 달렸어요. 네이버의 MYLA님이 그러면 3년간 10% 올랐다는 한국감정원의 통계는 그러면 신뢰를 해도 되냐?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좀 막 달라가지고 이게 어느 통계를 믿어야 될지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은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를 얘기하는 기준은 내 집이 올랐냐 내렸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집이 올랐거나 아니면 내가 이사 가고 싶은 동네의 집이 올랐어. 그러면 집값이 엄청 오른 거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집값이 거의 안 올랐거나 똔똔이다. 똔똔은 한국말이죠. 또이? 또이또이 어, 한국말인가? 네.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사는 집의 체감 집값을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의 아파트값 혹은 서울의 아파트값 이렇게 좀 같이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제기하신 문제 의식은 저도 있어요. 실거래가라는 게 보통은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은 가격이 어때요? 가격이 비교적 높은 그렇죠, 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비교적 높고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는 지역의 아파트값,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반영하면 너무 또 과잉 분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감정은 또 정확하냐? 근데 그거에 대한 신뢰는 또 많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죠.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44%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결을 짓는 게 문재인 정부가 서민들을 못 살게 하지 않냐. 무엇으로?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을 막 규제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면서 세금 때리고 막 이러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결국엔 서민들이 집을 못 구하지 않냐.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흐름은 그 논리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왜 안 맞죠? 이 지금 올라가는 가격들은 그리고 정부에서 규제한다고 하는 가격들은 보통은 다 강남에 집중돼 있어요. 강남, 비싼 서초, 집들. 송파. 그러니까 이미 너무 비싼 그들만의 리그가 된 그런 서민들의 주거랑은 조금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서민들의 주거권이 훼손된다고 하면서 세금 때리는 정책 가지고 비판하고 이러면 그거는 좀 논리가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조선일보는 그러면 KB나 뭐 이 부동산 114 통계를 그 인용을 하지 왜 여기 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욕을 먹지? 이 집값 관련된 이 통계는 다음에 한번 뭐 경제 뭐 전문 기자 그렇죠. 다시 모셔서 한번 제가 뭐 전문성이 있는 기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고민은 그런 하고 있지만 인용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우리랑은 좀 관련 없는 그런 데였다. 네, 그런 그쵸. 팩트 체크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로고 듣고 무치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저세상 텐션 재질의 대들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오늘도 누를까 말까 망설이느라 아직도 대들기 구독자가 아니라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이게 이제 다른 채널과는 다르게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는 것은 KBS의 정상화와 언론 개혁에 실제로 작은 힘이 됩니다. 작은 힘이. 언제부터 이렇게 작은 힘이 커진 거예요? 이게 힘이 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좋아라 그냥 아유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된다. 대일기가 구독자가 10만이 되고 좋아요가 막 많이 바뀌는 거를 보고 KBS 사람들도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4차 언론혁명과 KBS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 조금은 조금은 도움이 된다. 그렇다. 아닌가? 된다고 믿고 되겠죠? 하고 있죠. 내 말 안 듣니? 집중 좀 해줄래? 알겠어요. 네, 이 다이나믹 코리아 다코 뉴스가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이 터져, 계속 터져. 굵직한 뉴스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주목받지 못한 뉴스 아니면 꼭 짚어봐야 할 뉴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묻힌 뉴스 브리핑. 브리핑. 네, 오늘 묻힌 뉴스는 정유럽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정유럽 기자 원고대로 아닌가요? 안 하시네요. 아닌가요? 친검 기자. 신검 기자님 소개를 다행히 원고대로 안 빠뜨리셨습니다. 하는. 친검 기자. 일요일에 나간 리포트예요.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내일 재집행 청검 이틀째 위법 공방인데 네. 내일 재집행보다 위법 공방이 더 중요한 뉴스고요. 네. 비중이 그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왜 이 뉴스를 준비했습니까? 이 기사를 보고 이 기사는 좀 이해를 하려면 약간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이 기사만 읽으면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그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 저는 요때 멘트를 제가 앵커 멘트를 쓸 때 좀 한 30분 이상 고민을 했던 리포트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리포트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짧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거부터. 지난 이제 10일 1월 10일 지난 금요일이에요. 지난주 네. 금요일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못했어요. 네.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그 무슨 비서실 어디죠? 그 무슨 뭐 지방 뭐잖아. 비서실 이름 뭐야? 균형 머시기. 균형발전 비서관실이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잠깐만. 죄송합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시군요. 이거를 야, 그러면 편집 안 된다. 작가님의 저 한마디에 이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면 편집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살려야 되는데. 방송을 안 해. 잠깐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름은 그게 균형발전 거기가 거기 뭐 있긴 있는 거예요? 그냥 뒤지는 척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 비서관실인데 지금은 이름이 달라요. 하여튼 거기를 압수수색 시도를 했는데 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인터넷이 빠르네요. 균형발전비서관실. 그러면 이게 바뀐 사무실. 거군요. 예전에 아니지 자치발전 비서관실이지. 자치발전 그게 옛날에 비서관실. 균형발전 비서관실이었고 네. 같은데요. 하여튼 거기를 압수수색 하려고 갔다가 못했어요. 네. 왜 못했냐면 청와대가 거부해서. 그러니까 이거 잠깐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속보가 뜨잖아요. 네. 그게 오해하시는데 검찰이 쿵쾅쿵쾅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청와대 경내로 진입을 못해요. 네. 청와대 문 앞에서 주로 연풍문의 앞에서 이거 주세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갖다 주는 식이에요. 리스트를 쫙 해서 이거 예, 달라고 그러니까 제출해달라고 검찰이 하면 박스 들고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는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들어가요. 그렇게 압수수색 시도를 이제 또 문 앞에 가서 이걸 주세요 했는데 청와대 거부해서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검찰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 이제 압수수색하는 정확한 목록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영장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영장과 별도로 압수품 목록을 갖고 가서 보여줬어요. 그럼 영장하고 별개의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뭐냐 이거 압수수색 영장이란 건 법원이 발부한 거잖아. 법원이 허락한 영장을 그 압수수색을 해라. 그죠. 허락한 범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별개로 목록을 갖고 와서 이거는 위법이다. 다시 영장 받아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좌절이 됐는데 일요일에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그 경위를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압수 물품 목록은 위법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때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 나온 거고 네. 검찰이 또 입장을 냈어요. 박근혜 청와대도 그렇게 협조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영장에
너무 압수품이 많기 때문에 영장에 기재가 안 돼서 따로 가져갔고 그거를 청와대도 알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거는 우리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청와대도 협조를 했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다시 그럼 영장 깔아. 영장에 뭐가 적시돼 있는 니네가 요구한 거랑 영장이랑 뭐가 다른지 공개해라. 그 검찰은 그런 전례가 없다. 검찰하고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제가 이제 왜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청와대가 그랬다는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기사만 보면 지금 청와대가 뭔가 협조를 안 하고 법원이 있는. 영장을 발부했는데 검찰이 갔는데 뭔가 위력적으로 청와대 권위를 이용해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박근혜 청와대도 협조했다. 검찰이 이런 볼멘 소리까지 하는데, 네. 그러니까 임의 제출이란 말이 있어요. 네. 형사소송법 218조에 있는데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임의라는 말은 뭐야? 그냥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 그러니까 박근혜 때 압수수색을 임의 제출을 2번 했는데 2016년, 2017년이니까 다 국정농단 관련된 네. 압수수색이었는데 임의 제출이라는 거는 청와대가 필요하다 싶으면 주는 거예요. 청와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에 검찰 수사로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을 때였기 때문에 영장에 적시된 이거 정확한 일치하지 않지만 검찰이 필요한 거를 청와대가 판단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뭐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박근혜는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임의 제출은 말 그대로 그 당사자가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내가 요거는 줄 수 있고 요거는 그래서 본인이 추려서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의 의지대로 주는 거예요. 청와대는 이번에 지금 요 사안에 대해서는 영장을 다시 받아오라 그랬어요. 요런 지금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불필요한 항목에 영장이 많다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장이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자료가 뭔지 모르겠으나 문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언급된 사람이 18명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 18명에 연루된 문건이라는 거를 사실 추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청와대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를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이거를 영장에 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적시해라 이런 입장이고 검찰은 영장 그렇게 안 받아놓고 상세 목록을 적어와서 이걸 줬는데 이거는 임의 제출로 니네가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임의 제출로 하고 안 하고는 청와대 마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순서가. 이렇게 논쟁적인 사안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장을 그러면 청와대 공개하자. 그러니까 검찰은 그런 전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좀 궁색해 보여요. 이 국면에서 그러니까 친검 기자가 봤을 때도 검찰이 궁색해 보일 정도면 그러니까 임의 제출이라는 말을 여기다 갖다 붙일 건 아닌 것 같아요. 임의 제출은 청와대가 판단하는 거예요. 박근혜 때도 했다 이렇게랑은 조금 맥락이 달라요. 임의 제출은 내가 이 수사에 있어서 어쨌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거는 검찰 수사가 이만큼 진행이 됐고 검찰이 내가 증거 제출 안 하면 내가 기소할 때 불리하잖아. 그렇죠. 내가 피의자니까. 그래서 이제 나의 어떤 방어권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제출하는 거야. 나의 유리한 자료를 주겠지. 그렇죠. 뭐 검찰이 그 압수수색 영장까지 받아왔는데 쌩 깔 수 없잖아요. 강병수 여기 다음에 댓글 2개 달아주세요. 다음에 SNS 0760BXEKS님께서 박근혜는 쿨하게 청와대 압색 받아주던데 역시 문재인이는 구린 게 많아서 압색 막으려고 법을 어기는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많았어요. 다음에 나란히님께서 도대체가 검찰에 계속되는 기소가 이제는 주제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 같다. 이쯤 되니 그냥 미친 듯한 집착 같다. 지금 뭐 댓글 상황은 거의 지금 뭐 굉장히 양극단. 그쵸. 네이버건 다음이건 되게 다른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쿨하게 청와대 압색을 받아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청와대 입장에서 이거는 우리가 주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이거는 주는 게 도리인 것 같다 이게 적법하다라고 뭐 올바른 판단을 해서 줬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주고 싶어서 준 거고 지금은 왜 너희는 임의 제출도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임의 거죠. 제출은 이 청와대의 권리예요. 그쵸. 하고 말고는 청와대의 판단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걸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리는데 이 뉴스를 보고 문재인의 청와대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검찰을 못 들어오게 했구나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단 아니라는 팩트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박근혜 청와대도 했다 이게 압수수색을 받아줬다 이게 아니라 임의 제출에 관한 이야기다.
피의자로서 내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서 내가 판단해서 줄 수 있는 거지 검찰이 이거를 압수수색에 대한 태도로 든 예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앵커 멘트를 쓸 때 30분 이상 고민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고민이 그러니까 저는 됐어요? 제가 만약 핵심 키워드를 고른다면 이건 쫄리면 뒤지시든지야. 이거는 검찰이 궁색한 거야. 청와대랑 그리고 청와대랑 검찰이 대등하게 논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되게 구차해요. 영장을 공개해라 그랬더니 전례가 없다. 뭐 그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청와대도 약간 좀 이례적으로 말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뭐 항상 기소로 말하고 수사로 말하는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좀 정무적인 판단도 잘 못할 뿐더러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청와대와 논쟁을 벌일까? 이게 좀 특이해서 검찰을 조금 이 검찰의 어떤 행태 이런 좀 궁색한 변명 입장 이례적인 논쟁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키고 싶었는데 고민하다 잘 못했어요 그렇게. 왜? 아니 그냥 양쪽 얘기만 그냥 드라이하게 했는데 아무튼 이 사안은 조금 그렇게 배경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염두에 두고 보셔야 그래도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요 정도. 예, 이 정도입니다. 자,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기레기 판별이 아니라 이렇게 묻힌 뉴스가 하나 더 있죠. 늘 세 개를 다루고. 이번엔 묻힌. 근데 재밌어 내용이. 재밌어요. 내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는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묻힌 뉴스인가? 반응이 많이 없었던 좀 묻혔어. 이게 생각보다 파장이 생각보다 이게 물론 이제 기사의 퀄리티에 사회적인 비해서. 파장은 있지만은 뭐 이렇게 회자가 많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재밌는 이렇게 한번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고 주세요.